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프 이론은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문 분야이고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점과 선을 선을 사용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점, 선. 자, 이 점이 우리는 뭐 vertex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노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은 엣지 혹은 아크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혼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 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vertex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vertex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 vertex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제 엣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념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이론 자체만 하더라도 별도의 교과목이 이렇게 딱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역사도 깊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 혹은 수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사실상 이 그래프 거의 모든 학문의 그 이론들이 이제 그래프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려면 자 우리 집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계속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에 따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했던 게 벌텍스와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 그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결국 그래프 이론은 앞에서 얘기했던 벌텍스하고 엣지인데 이 vertex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는 원소와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함수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함수와 그래프의 차이점인데요. 제약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투해야 된다. 이렇게 이러면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결국 정형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공역에 혹은 공역 내부에 있는 치역으로 다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그래프는 말 그대로 그 함수보다는 좀 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자, 엣지와 그 다음에 노드, vertex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래프에서 조금 더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하면 제약 조건을 더 주면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그걸 바뀌는 거죠. 그 트리로 바뀌는 거죠.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용어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어떤 이론들을 이제 그래프로 정의할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용어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한 응용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프 이론은 오일러 패스, 오일러에 의해서 이제 그래프 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오일러 이후에 해밀턴,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퀴니스베르크 다리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그래프 이론의 그 수업을 이렇게 딱 하면 그래프 이론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인데요. 가면 항상 이게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개의 섬하고 강둑 사이를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을 때 각 다리를 꼭 한 번씩만 건너는 경로가 있는가? 이런 수학 문제입니다. 한 번씩만 건넌다.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7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7개의 다리를 전부 다 건너게끔 만드는 패스가 있느냐? 중요한 건 한 번씩만 건넌다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해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냐 하고 또 다른 문제이겠네요. 한붓 그리기는 얘를 떼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요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지금 여기 있는 다리 하나를 건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 딱 나왔는데 하나의 패스를 만들었는데 경로를 하나 딱 만들었죠. 이 경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다른 잘못된 경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아예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문제인지 이거를 이제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프는 보통은 어떤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냐면 통신 네트워크나, 자, 통신 네트워크도 지금 보면은 다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혹은 여러분들 기지국에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혹은 뭐 여러분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선 인터넷 API에서 여러분들 디바이스 사이에서의 연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로 표현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뭐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정의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논리 회로의 설계와 분석도 우리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 할 때도 이제 그 회로를 설계할 때도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했던 게 이제 지금 보면은 벌텍스 이렇게 벌텍스 4개, 엣지 4개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사실은 같아요. 어떤 거냐? 이쪽에 있는 벌텍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딱 넘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왜 중요하냐? 벌텍스를 조금 이동을 해서 그 벌텍스를 이동을 했을 때에 선분이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것들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회로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러한 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회로를 설계를 하면 회로를 우리 회로 반도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적은 위치에다가 얼마나 많은 그 소자들을 집적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적화하는 거죠. 최단 경로 찾기, 최단 거리 순회 문제. 그래서 어떤 그 경로들이 주어졌을 때 최단 경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 들어가는 게 요 엣지에다가 이제 또 웨이트를 줘가지고 또 함수를 정의해서 또 이렇게 웨이트를 주고 그 웨이트에 따라서 이제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흐름도나 컴파일러에서의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도 코드를 이제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알고리즘을
뭐 그래프 탐색과 정렬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회로망 설계와 응용 이게 있고요. 순서도를 사용한 작업관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래프가 분자 구조식 설계하고 화학 결합 그리고 신문물 신약이죠. 신약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한 상태 기계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인데요.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언어학, 사회과학 등에서도 어떤 문제를 표현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G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vertex 혹은 node라고 이야기하고요. 엣지 하고 또는 엣지라고 이렇게 되네요. 연결선 엣지 혹은 아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쌍들의 집합으로 2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있는데 그 대그라고 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 방향이 없는 그래프, 뭐 유향 그래프, 무향 그래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이렉트 그래프, 다이그래프라고 이야기하고요. 언다이렉트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고요. 여기 소스하고 타겟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싹을 이야기하면 요 왼쪽 부분이 이제 소스가 되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타겟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라고 이야기하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경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A와 B는 이제 V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요거를 좀 수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E는 A와 B의 순서 쌍의 집합인데 이 A와 B는 V의 원소인 거죠. 자, 그래서 A와 B는 V의 원소이고 그 순서 쌍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 A와 B의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 결국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V, X, V 에서부터 어떠한 일부 그 순서쌍을 뽑아내면 이게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 A하고 B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A하고 B가 같이 V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 그래프,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A에서부터 B로 가는 패스가 있다고 했고 B에서부터 A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B에서부터 A로 가는 패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집합을 사용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래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지 않아요. 이런 집합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림에 화살표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무형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형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A, B, B,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A에서부터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부터 A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다 이제 엣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무형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의 간단한 예입니다. V는 1, 2, 3, 4. 그 다음에 엣지의 셋을 보니까 1, 2, 2, 3, 2, 4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의 예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것 자체는 E를 보니까, 엣지를 보니까, vertex 두 개를 사용해서, 엣지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프 이론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vertex가 주어졌을 때, 어떤 vertex의 셋이, 주어졌을 때, 그 셋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엣지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우리 패스라는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별표 이렇게 쳐놨는데, 그래프 이론에서는 이 개념과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1부터 K 사이에서의 연결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정점들의 열, 시퀀스죠. 나열이죠. 를 V1부터 VK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퀀스인 건데요.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을 때 뭐 시퀀스 이렇게 하면은 순서를 셀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V1부터 I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V2, 그 다음에 i가 증가하면 V2, V3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이 이제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돼서 연결해서 어떤 K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VK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패스라고 정의하면 K는 1 이상이고 경로의 길이는 K-1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 K-1이 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경로의 길이가 K-1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V1부터 시작해서 VK까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씩 이게 묶이니까 엣지의 개수가 결국은 이제 그 경로의 길이가 될 텐데요. VK를 생각해 봤을 때 요 VK-1개 만큼의 엣지로 지금 그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 2, 4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보면은 1, 2, 3으로 할까요? 1, 2, 3으로 이렇게 했을 때 i가 1이고 i가 k가 3이죠. 그러면은 요 세 개의 vertex로 구성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엣지가 두 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K-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보면은 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선입니다. 선. 그래서 그 vertex에서 하나의 엣지가 나가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V1부터 VK, V1과 VK가 같은 게 있으면, 존재하면, 그러면 이런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프의 기본 개념 이렇게 보면은 방향 그래프, 다이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 보면 G는 V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엣지들 이렇게 하는데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에서부터 3으로 가고 2에서부터 4로 가고 1, 2, 2, 3 3, 4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좀 정의를 다시 정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표현하면요. 1, 2가 있고 그 다음에 1, 3이 있고 1,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3 있고 그 다음에 2, 4가 있고 그 다음에
3, 4가 있네요.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방향 그래프 해서 G는 보면은 V인데 V2죠. V는 1, 2, 3, 4로 표현을 했고요. 2는 정의를 하기를 조건제시법으로 했죠. V가 W보다 작으면은 다 이게 연결되는 게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에서 1보다 vertex에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이것도 딱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 vertex의 네임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 2, 3, 4 했을 때 요 인덱스가 그 지금 현재 자신의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합의 인덱스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재 소스의 인덱스가 작으면은 연결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2, 3, 4로 지금 보게 되면은 1에서부터 4 하면은 1, 2, 2, 3, 3, 4라고 가는 이 그래프가 요 하나의 그래프를 뽑아낸 거잖아요. 원래 그래프에서부터 그래프를 뽑아내는 게 우리는 패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패스를 생각해 보면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1에서부터 4로 가는 패스가 존재하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패스가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패스가 패스 중에 랭스가 2인 패스가 존재하는가 이런 게 지금 우리 그 그래프 이론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패스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죠. 연결이 되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패스가 몇 개나 있는가 그러니까는 요 패스는 그러면은 이건 커넥티비티 뭐 이슈인데 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연결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가 끊기더라도 그 네트워크가 안전한가 fault tolerant한가 그 결함이 있더라도 복구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패스 랭스가 2인 패스를 전부 다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응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자, VW에 대해서 V를 W의 선행자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W를 V의 후속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디세서 그 다음에 석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디세서 하면은 어떤 우리 패스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1에서부터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1을 딱 잡고요. 1을 잡고 석세서만 가지고 자, 석세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된
그래프로 표현된 이론들 있잖아요. 그래프로 표현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 선행자나 그 후속자가 되겠습니다. 자, 선행자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 패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후속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선행자를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1이 되겠죠. 1의 vertex까지 존재하는가? 1의 vertex까지 가는 경로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는 석세서를 보면서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predecessor라는 그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successor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패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트리 이렇게 있는데요. 트리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의 단원으로 다룰 거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일단 트리라는 것 자체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드가 한 개 존재하고 이 루트로부터 모든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루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드가 하나 있는데 그 루트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경로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항상 그냥 여기서 좀 생각해 보죠.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말은 결국 한 개만 존재한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여기서부터 어떤 틀인데 이렇게 됐을 때 한 개가 존재하지 않고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로 지금 사이클이 돼버렸죠. 그죠? 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데 다른 경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경로로 인해서 이제 그 사이클이 생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로 지금 보면은 들어오는 연결선은 없어서 다이렉트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트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는 뭐 나중에 볼 거니까요. 자, 샘플 그래프 지금 보면 한 쌍의 정점 사이에 많아도 한 개의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프고요. 자기 자신 셀프 엣지가 없는 그래프를 샘플 그래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한 쌍의 정점이 이제 vertex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멀티 그래프 해서 단순 그래프의 확장이고요. 한 쌍의 점 사이의 연결의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이고요. 보통은 우리 이론을 할 때 멀티 그래프보다는 그 심플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론을 많이 정립을 합니다. 멀티 그래프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플 그래프를 사용하고요. 그래프 G는 VE에서 보면은 그래프의 연결선 H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UV에 연결하는 연결선 E와 U 이렇게 보는데 E는 그 E와 U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E는 연결선 엣지는 U와 V가 접했다, 인시던트하다 이렇게 하고
E가 U와 V에 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와 J를 adjacent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V의 디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D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V하고 인접하는 연결선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있었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B와 G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B와 G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B와 G는 adjacent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엣지 1은 B와 G에 대해서 인시던트 합니다. B에 대한 디그리를 보면 그러면은 얘는 D에 B를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연결되어 있죠. 3이고요. G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디그리의 G는 하나, 둘, 셋, 4개죠. 4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서브 그래프, 부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패닝 서브 그래프 이런 정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G가 있을 때 G에서부터 G 프라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에서 일부분 그래프를 뽑아내는 게 이제 부분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vertex는 다 들어가 있고 엣지는 적게 있으면은 얘를 스패닝 서브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펼쳐 놓는데 모든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모든 엣지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 얘를 보면은요 A를 보면은요 B, G, C, F, E, H, HD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그래프에서부터 지금 다음 그래프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포개지고 그 다음에 그 일부분 부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경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을 때 경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 경로, 뭐 기본 경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단순 경로 이렇게 보게 되면 경로가 같은 연결선을 지금 두 번 포함하지 않는 경로, 심플 패스고요. 기본 경로, elementary 패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점도 두 번 만나지 않는 경로를 말합니다. 사이클, 서킷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정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점점점 이렇게 빠졌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플 사이클, 엘레멘터리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심플 사이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연결선을 반복하여 방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엣지 기준으로 단순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멘터리 사이클에서 vertex 기준으로 이제 사이클을 봤을 때 엘리멘터리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넥티드 그래프, strongly connected 그래프, 뭐 connectivity component, articulation point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얘를 보면은요.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vertex를 주더라도 그 vertex에서부터 다른 vertex로 이제 연결되는 패스가 존재하면 이제 커넥티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strongly connected 그래프는 지금 보면은 모든 두 정점 A와 B 사이에서 A에서부터 B의 경로와 B에서부터 A의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이거는 방향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보면 그 패스가 존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가는 패스가 존재하느냐 이건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프를 이야기하면 다이렉트 그래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언다이렉트 그래프를 의미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방향성까지 주게 되면은 좀 생각하는 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다이렉트 그래프를 설명을 하고요. 이 strongly connected 그래프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이제 같이 주어져서 지금 A에서부터 B로 간다고 했을 때 B에서부터 A로까지 가는 패스가 있어야지만 strongly connected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거의 모든 게 다 이제 그 언다이렉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strongly connected 그래프이니까 뭐 구분하지는 않고 있죠. 자, 그래프에서 모든 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커넥티비티 컴포넌트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넘버는 그래프에서의 연결 요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게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커넥티비티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vertex 기준하고 엣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커넥티비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G를 두 개로 만드는 요소가 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커넥티비티 그걸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커넥티비티 넘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프 G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vertex를 몇 개 빼야 두 개가 쪼개지는가? 혹은 vertex가 그 엣지를 몇 개를 끊어야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그 그래프가 두 개의 컴포넌트로 쪼개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커넥티비티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이 연결 그래프인지 강한 연결 그래프인지를 판단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연결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스커넥트 돼 있죠. 지금 보면은 이쪽 패스에서부터 다른 패스로 가는 경로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게 첫 번째 vertex라고 했을 때 다른 vertex로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이지만 강한 연결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래프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써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연결 그래프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멀티 그래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죠.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퀘니스베르크 단위 문제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A, B, C, D 이 육지를 땅을 vertex로 보고 다리를 엣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멀티그래프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우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보면 프로그래밍을 수학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이론으로 이제 다 증명을 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뭐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vertex를 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전부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엣지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수도 코드나 그 다음에 그게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퀘니스베르크 다리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 이렇게 보면 멀티 그래프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오일러 경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연결선을 꼭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그래프에서 오일러 경로를 판별하는 규칙은 그게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정점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개수가 홀수인 개수가 0개 또는 2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모든 연결의 개수가 홀수인 vertex가 홀수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은 두 개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라는 게 홀수 나가는 게 이렇게 하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개 있다 하면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뭔가 돌아간 다음에 이쪽으로 도달하면 지금은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홀수점이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지금 보면은 맞나요? 잠깐만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거는 두 개로 이렇게 나갔으니까 하나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한쪽이 모자르게 될 거예요. 벌텍스를 거쳐가지고 한 번만 딱 나가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다 증명하고 다 했는데 또 가물가물하네요. 자, A, B, C, D에서 모두 홀수점을 가지는데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각 다리를 꼭 한 번씩만 경도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점들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에 보면은 직관적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적인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하학의 위상적인 개념, 이 토폴로지컬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 토폴로지컬 지오메트리 이런 쪽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위상 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어떤 거냐면 컵과 도넛은 같은 위상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위상을 가져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점의 위치나 선의 길이 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위성만 형태만 같다면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1과 2 같은 경우에서는 위상이 서로 다른데요. 그런데 2와 3은 위상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선분 있잖아요. 이 선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면 같은 위상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프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위상기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프가 되게 복잡한 문제를 주어졌을 때 어떤 복잡한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하고 그래프가 서로 같은 위상을 가지느냐 같은 위상을 가진다면 비슷한 특징을 가지겠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건데요. 보면은 굉장히 우리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함수 막 얘기했을 때만 보더라도 우리 그래프를 하기 전에 막 엣지도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집합 기호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래프에서는 우리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 컴퓨터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뭔가 어떤 특정한 자료 구조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접 행렬 혹은 인접 리스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합니다.
우리 지난번 함수 이렇게 함수에서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어떤 그래프 G가 이렇게 있을 때 n by n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카데널리티입니다. 이렇게 카데널리티는 개수죠, 개수. 네, 이거 뭐 똑같은 말 쓰는 거네. 카디널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일 때 그러면은 n이라고 하면은 g의 인접 행렬은 n by n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by n이니까 뭐 지금 n by 행렬 a로 나타내고 어드제이스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원소 a, i, 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i, j는 1, 0에서 v, i, v, j 해서 2로 되는 거죠. 자, 인접 행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제이스턴트 노드 해서 a, b, c, d 이렇게 하고요. n by n이니까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놓는 거고요. 자, 지금 요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대각선 이렇게 보는데 얘는 셀프 엣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보는 걸 보면 셀프 엣지가 다 없죠. 0, 0, 0,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정의 한번 봐볼까요? i하고 j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으면 i하고 j가 연결되어 있으면 1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인접 행렬 를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그래프를 보니까 방향 그래프는 아니에요. 방향 그래프가 아니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보면 됩니다. A는 지금 B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C하고 연결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는 B하고 D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지금 보면은 D하고 B하고 연결되어 있죠. C는 B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고 B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C는 나머지 0이죠. 그 다음에 D는 A, B, C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 B, C, A, B, C. 요게 지금 보면은 인접 행렬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 특징이 그 무형 그래프의 경우에 있어서 요 대각 행렬을 딱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랑 서로 대칭이죠. 네,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유형 그래프, 방향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다 0으로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화살표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잘라서 지금 볼 수 있죠. 자, 셀프 엣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접으면 네, 대칭이 되죠. 자, A에서부터 A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있고 5개죠. 5개. A 이렇게 해보죠. A, B, C, D, E 이렇게 하고요. A에서부터 C, D, E로는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B를 보면 B에서부터 C, D, E로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C, D, E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C는 C하고 E, 지금 보면 나머지는 다 없죠. E는 B하고 A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 그래프가 끝이네요. 자, 어드제이선시 리스트 해서 지금 보면 인접 리스트
라고 하는데요. 각 정점에 대해서 포인터가 주어지고요. 그 점으로부터 연계되어 있는 정점들을 차례로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C에서의 포인트가 되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자료 구조인데 서로 이제 다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리스트가 그거죠. 같은 리스트에서는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B하고 D, 그 다음에 B는 A, D, C, D, C는 B, D, D는 A, B, C 이렇게 돼 있고 요 동그라미는 널 포인터를 나타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인정 리스트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은 1, 2,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고요. 1번에서부터 보면은 1번은 지금 보면은 나가는 게 없죠. 나가는 게 없어서 1번은 건너뛰고요. 2번은 지금 보면은 나가는 게 1번하고 4번이죠. 자, 1,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4번.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번 하고 6번이 이제 나오고요. 4번을 보면은 지금 3번, 5번, 6번이죠. 3번, 5번, 6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지금 들어오는 거 1만 이렇게 있고요. 6번을 보면 1, 2, 자, 1, 2로 가고요. 5로 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모두 다 찾았습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오일러 성질을 만족하는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 오일러이안 패스, 서킷,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래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ertex V와 연결선을 이제 차수, degree라고 하고 deg라고 이렇게 했네요. 네, deg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모든 각 연결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연결선은 차수를 계산할 때 2번씩 반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점들의 디그리의 합은 연결선의 개수의 2배가 됩니다. 증명을 이렇게 하네요. 증명을 원래 해야 되겠죠. 자, A의 차수를 보게 되면은 E1, E4를 하게 되고요. B의 차수를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E1을 지금 한 번 더 더하죠. 자, 그런 다음에 C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E4, E3, E2가 되는데 B를 할 때 또 E2가 또 들어가니까 지금 각각의 엣지의 개수가 2번씩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수의 합은 디그리의 합은 엣지의 개수 곱하기 2배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G가 오일러 경로를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G가 연결 그래프이고 홀수 차수가 0개 또는 2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그래프 이렇게 보게 되면은 A의 디그리는 4고 B의 디그리도 4고 C도 4고 D는 3개, E도 3개, 그 다음에
F는 6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D하고 E에 대해서는 경로가 2고, 그 다음에 E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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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라서 오일러 경로를 다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특수한 그래프에서의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 G가 오일러 순회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 조건은 연결 그래프고 모든 정점들의 짝수 정점들이 짝수계의 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오일러 순회가 앞에서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자, 연필을 떼지 않고 모든 변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것을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여야지만 이게 모든 변을 한 번씩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이 홀수인 게 있으면 지금 보면은 얘를 한 번 들어갔으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짝수여야지만 지금 보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커버가 되는데, 근데 홀수면은 지금 들어가기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고 더 나갈 수가 없다든지, 나갔다가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왜냐면은 한번 그 어떤 벌텍스하고 벌텍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딱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이미 그 하나만 빼고 이제 짝수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텍스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딱 이렇게 하나를 소진하면, 그러면은 어 디그리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 디그리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벌텍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짝수계의 엣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리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홀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한 번은 들어와야지만 지금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홀수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왔으면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나가는 거가 있으면은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여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해밀토니안 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해밀토니안 패스는 꼭지점 앞에서는 엣지 기준이었는데, 이 해밀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벌텍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엣지 문제, 그다음에 벌텍스 문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두 개의 영역이 듀얼 관계, 쌍대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쪽을 증명해서 문제를 풀면 다른 쪽은 쉽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벌텍스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엣지는 쉽게 풀린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해밀토니안 패스에 대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해밀토니안 패스나 오일러 패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웨이티드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응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응용들이 있을 텐데, 그 각 도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도시에서 연결을 이제 네트워크 공사를 한다, 혹은 뭐 고속도로를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웨이트가 각각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이라고 보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단 시간에 혹은 최적의 예산을 가지고 모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보면은 도시공학에서도 이런 문제, 이런 그 그래프 이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소모픽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형, 동형 뭐 이런 거 하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화학 선택한 사람들은 많이 하죠. 어, 자, 그래서 vertex 하고 엣지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G1, G2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전담사 함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UV 하고 그 전담사 함수로 만든 그 어떤 펑션이 존재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vertex가 이렇게 있을 때 그 vertex를 우리가 정의한 그 함수 f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요. 그리고 그 매칭 시킨 게 전부 다 E2에 있으면 그러면 동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함수가 존재해야지만 그 동형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플래너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선들로 서로 교체할 수 없도록 그려진 하나의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 플래너 그래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플래너 그래프가 되고요. 어떤 연결선도 교체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 엣지 있죠? 요 엣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터폴로지 생각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4번 그래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4번 그래프에 있는 vertex를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겹치는 크로스 섹션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그래프는 평형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래프 이론을 깊게 들어가면 각각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산 수학에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수를 V, 연결선의 수를 E, 면의 수를 F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오일러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래프에서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자, 면을 먼저 면과 선과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의 개수, vertex의 개수를 이렇게 보면 vertex는 지금 6개고요. 연결 선의 수는 9개고요. 자, 일단은 꼭지점의 수가 6개, 그 다음에 연결선의 개수가 9개 하면 다음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그래프의 종류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가 5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5개를 구성하기 위해서 vertex가 전부 다 지금 연결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고 거기다 연결선의 개수도 같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는데 오일러가 다음과 같은 정리를 성립을 했지요.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의 개수를 셀 때 그래프 바깥에 있는 평면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식또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하는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5개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도 세보면은요 지금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컴플리트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컴플리트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는 제 그 석사 졸업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모든 정점들 사이에서 연결선이 존재하면 G가 컴플리트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꼭지점에서 다른 모든 꼭지점으로 연결되는 그래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된 완전 그래프를 K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컴플리트 그래프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디그리가 있었죠. 차수라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이 차수가 컴플리트 그래프 k n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차수는 모든 벌텍스의 차수는 n-1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기 전에 컴플리트 그래프를 하기 전에 뭐 레귤러 그래프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레귤러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 레귤러 그래프가 모든 벌텍스에서의 그 차수가 다 동일하면 레귤러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귤러 그래프에서 이제 차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벌텍스의 개수보다 하나 더 작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요, 벌텍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우리 뭐 조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좀 보게 되면 벌텍스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다른 벌텍스로 몇 개나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벌텍스가 자기 하나를 잡고 나머지 벌텍스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벌텍스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남은 벌텍스로 엣지를 그려낼 수 있는 건데 이 엣지를 그려보면 지금 n-1개의 엣지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자, 레귤러 그래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벌텍스의 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벌텍스를 같다고 했지만 컴플리트 그래프에서는 그 레귤러 그래프이면서 이 레귤러 그래프에서 가질 수 있는 차수를 최대로 해놓는 겁니다. 자, 그 최대가 n-1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벌텍스에 있어서 차수가 n-1이 되면 컴플리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레귤러 그래프는 무엇이냐? 컴플리트는 아닌데 모든 벌텍스의 차수가 지금 보면은 다 동일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레귤러 그래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그 커넥티비티, 아까 얘기했던 커넥티비티 얘기를 이제 해보면 레귤러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커넥티비티가 뭐 레귤러 그래프 되게 그의 차수만큼은 커넥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레귤러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커넥티비티가 1이면서 차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보죠. 지금 얘는 3 레귤러 그래프이면서 차수는 지금 1인 죄송합니다. 3 레귤러 그래프니까 차수는 3이죠. 차수는 3인데 커넥티비티는 1인 거예요. 1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를 딱 빼내면 컴포넌트가 3개로 만들어지죠. 자, 이런데 제 뭐 석사 논문은 어떤 거냐면 3 레귤러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그 n 레귤러 그래프에서 n 플러스 1 레귤러 그래프를 만들어냈을 때 이 커넥티비티를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뭐 이게 이제 제 석사 논문이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n개의 정점을 가지는 컴플리트 그래프에서의 연결선의 개수는 2분의 n-1개이다. 이렇게 그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분의 n-1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레귤러 그래프 또 나오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2개씩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n개의 그 벌텍스가 있고요. n개의 벌텍스에서 우리 셀프 엣지는 없으니까 n-1개의 엣지가 나올 겁니다. n-1개의 엣지로 연결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엣지를 생각해 보면 벌텍스 v1에 대해 v1과 vn이 이렇게 있으면 v1이 이제 vn으로 연결될 때 엣지가 한번 이제 세워지고요. 카운트 되고요.
V1에서 V1으로 갈 때도 카운트가 되니까 두 번씩 카운트 되는 거죠. 그러면 n개의 vertex에서 n-1개의 엣지가 나오고 그게 두 번씩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n 곱하기 n-1개의 엣지가 있고 그보다 2를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제 연결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증명할 때도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프 G에서 v,2의 꼭지점의 차수가 K이면 그래서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동일해야 돼요. 이 동일했을 때 K차 정규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정규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vertex의 디그리가 차수가 2인 경우가 이제 2차 정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퍼타이트 그래프인데요. 이 바이퍼타이트 그래프도 되게 아주 독특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 어떤 하나의 vertex를 잡고 그 vertex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바로 adjacent한 애들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바이퍼타이트 그래프는 이분 그래프인데 x와 y 이렇게 있을 때 v라는 집합을 이제 x와 y로 파티션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딱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y와 x가 즉 x 플러스 y 해서 v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vertex하고 y vertex가 이제 우리 펑션 하는 것처럼 이제 쌍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vertex 하나를 잡고 그 vertex하고 연결되어 있는 adjacent한 vertex를 흰색으로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그 검정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정색 vertex를 이제 자 처음 vertex 하나를 잡아서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 vertex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vertex에 대해서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흰색 vertex하고 연결되어 있는 adjacent한 vertex는 다 검정색으로 칠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색깔을 칠해서 이제 모든 vertex가 다 색이 칠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칠해지게 될 때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바이퍼타이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x 내의 모든 정점과 y 내의 모든 정점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그래프 G를 complete bipartite 그래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DAG라고 하는데 그 Directed Acyclic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이야기하고요. 자, 트리보다는 뭐 일반적이지만 임의의 방향 그래프보다는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DAG 이렇게 되는데요. 뭐 트리 형태 어시클릭하기 때문에 트리 형태고 그다음에 사이클 여기서는 네,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자, 트리 형태는 어시클릭한데 이 어시클릭하면서 지금 보면은 그 DA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은 되죠. A에서부터 D까지 갈 수 있는 패스는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트리에서는 조건 자체가 A에서부터 이 노드 있죠. A에서부터 B로 가는 패스가 하나, A에서부터 C로 가는 패스 하나, A에서부터 D로 가는 패스가 하나, A에서부터 E로 가는 패스가 하나씩인데 여기서는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게 패스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시클릭 그래서 사이클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 있습니다. 자, 집합 1, 2, 3의 진 부분 집합을 DAG로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레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1, 2, 3, 집합 1, 2, 3의 진 부집합 중에 두 개의 원소로 이어진 거 1, 2, 1, 3, 2, 3이고 그 다음에 1, 2, 1, 3, 2, 3 이들의 진 부분 집합 보면은 1, 2, 3이라서 자, 이렇게 하면은 공집합 1, 2, 3에서부터 진 부분 집합 이렇게 자기 자신은 빼고요. 1, 3, 1, 2, 1, 3, 2, 3 이렇게 되고 1, 2는 1과 2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대그 형태로 이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응용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죠? 자료 구조 혹은 또 알고리즘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뭐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최단 경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웨이티드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경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로 이제 뭐 도시를 표현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웨이트의 합이 자, 가중치의 합이 제일 적을 때 그 최단 경로를 뭐 찾을 수 있겠죠. 가중치의 자, 일단은 가중치가 다 동일하다. 보통 우리가 웨이트를 쓰지 않으면 가중치가 동일한 겁니다. 가중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우리 패스의 랭스가 이제 짧을수록 네, 그렇죠. 짧을수록 최단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엣지에 이제 웨이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웨이트의 합이 제일 적을 때 이제 최단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의 경로를 찾는 문제를 우리 최단 경로 shortest path proble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우리 source라고 하고요. 목적지를 destin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뭐 우리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all shortest path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방향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게 우리 보통 하게 되면 비행기의 그 노선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 노선이 있는데 내가 여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단 경로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프로그램 세팅을 사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연결선의 값이 가중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을 때 V0가 출발점이라고 하면 V0에서 V1까지의 최단 경로를 생각해 보면은요. V0에서 V1, V2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V2에서 V3로 갔다가 V3에서 V1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V0에서부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V0에서 V1까지 가는 게 가장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웨이트가 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10, 15,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 패스를 갔을 때는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쇼티스 패스는 V0부터 V2, V3, V1까지 가는 이 패스가 지금 쇼티스 패스가 되는 거죠. 경로의 길이 자체는 랭스는 3인데 V0에서 V1까지 직접 가는 웨이트보다는 더 짧아서 최단 경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V0에서부터 지금 나머지 지금 예제를 보면요. V0에서 V2까지, V0에서 V3까지, V0에서 V4까지 갈 때의 최단 경로를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냈네요. 자, 최단 경로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출발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로 알려져 있는 점의 집합 S를 유지하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지는 나머지 점 V를 차례대로 S에 포함시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시작점, 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일정의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구조적으로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단 거리를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 정의를 하기를 우리 n번째 혹은 뭐 n-1번째까지 n번째 우리 최단 거리를 지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n 점에서 n 플러스 1번째 점을 찾을 때 여기서의 최단 경로를 찾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가장 최단 경로를 잡으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일 때 최단 경로를 잡은 건데 지금 그러면은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n에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더 짧은 경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면 이전 단계에서 그 해당 엣지가 선택됐어야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최단 경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증명하는 그 프로프에 대한 스케치를 지금 한 거고요. 원래대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소스에서부터 내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잡아요. 최단 경로를 잡으면서 쭉쭉쭉 갑니다. 가는데 지금 보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V에서부터 E까지 라고 하고 점 1을 가정을 하고요. C에 I에서부터 J까지 가는 거리를 CIJ라고 하고요. I에서부터 J까지 가는 경로가 없으면 무한대로 세팅을 해놓고 DI는 출발점에서 현재점에 이르기까지 짧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세팅이 되겠고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 자,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V-S에서 가장 최단 경로인 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느냐 내가 지금 가장 최단 경로로 해당 vertex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단 경로로 가는 패스 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 패스와 그 다음에 직접 가는 패스 중에서 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 패스의 가중치의 합과 그 다음에 직접 가는 가중치 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거를 계속 추가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되느냐? 이 가중치의 합을 계속 낮게 가져가면서 이제 요 커스트 있죠? 낮게 가져가면서 유지하면서 최적의 경로, 최단의 경로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처음 단계 이렇게 한번 봐보죠.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S1이 이렇게 있고요. D2까지를 보게 되면은 10이고 D3는 지금 못 가죠. 무한대고 D4까지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D5는 1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W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의 값 D를 가진 점 지금 보면은 웨이트가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최소 값을 가진 점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은 D3는 지금 보면은 미니멈에서 무한대랑 직접 가는 경로랑 그 다음에 10과 그 다음에 지금 2라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50을 선택한 게 되고요. 그 두 개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은 무한대니까 못 가는데 하나를 거쳐서 가면은 갈 수 있다. 그러면 60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속 미니멈을 지금 넣어가면서 이 식을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이 표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서 이제 되는 거고요. 자, 1에서부터
지금 1에서부터 2를 선택했어요. 2를 선택했을 때, 자, 10, vertex 2까지의 디스턴스는 10. 3에서는 무한대랑 60을 비교해서 60이 더 작으니까 60을 선택했어요. 자, 4는 30, 5는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 커스트가 30이죠. 30이 더 작으니까, 자, 4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앞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1, 2, 3, 4, 5에 자,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로 가고 3에서 5로 가고 1에서 4로 가고 5로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4에서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로 가네요. 웨이트도 적어주죠. 자, 처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30이고요. 100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는 50이었고 그 다음에 4에서 5로 가는 거는 20, 60, 10이네요. 10이고 20, 60, 10.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1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에서부터 제일 작은 거 선택해서 2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이 무한대에서부터 60으로 갱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값을 선택해요. 자, 그래서 1에서부터 4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2번을 사용했고 4번을 사용해서 지금 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4까지 가서 업데이트 된 걸 보면은 30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0을 사용해서 3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었던 값이 60이랑 50이랑 4를 사용해서 가는 경로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50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5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까지 가는 경우가 원래는 100이었는데 1, 4를 거쳐서 5를 보니까 지금 30 더하기 60이죠. 그래서 9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작은 지금 나머지 있는 vertex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릅니다. 그게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간다. 3을 1,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3에서는 지금 보면은 음, 어떻게 되죠? 이 로 가고 네, 잠깐만요. 90이었고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3에서 가는 거를 살펴보면 지금 1 제 뭐 빠져먹은 게 있네요. 네. 네. 없죠. 네. 30, 50, 그다음에 60 이렇게 해서 지금 6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5는 100인 남았는데 뭐 1에서부터 5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는데 뭐 변화가 없이 그냥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각각 지금 보면은 각 점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가면서 그래서 다른 점들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해당 점을 간 경로 그 다음에 원래 점에서 그 다음에 그 점까지 간 경로를 생각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면서
그 경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자, 해밀턴 패스. 네, 여기 해밀턴 순회 이렇게 하는데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문해야 할 도시들이 있고 이들 사이의 거리가 좋아졌을 때 어떤 특정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도시도 두 번 방문하지 않고 모든 도시들을 거쳐가지고 처음 출발한 도시로 되돌아올 수 있으면 되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행의 총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최소의 경로가 최적의 경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은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리즘 배우면 P는 NP냐 혹은 P는 NP가 아니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P는 NP가 아니다. 폴리노미얼 이제 그 해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틀린 말이고요. 폴리노미얼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니얼리스트 레이번 메소드를 사용해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폴리노미얼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우리 어떤 문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유의미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컴플렉시티 얘기라서 네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접 이웃 방법 알고리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해밀토니안 순회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depth first search, 네, bread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 이렇게 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DFS, BFS 이렇게 하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 V부터 시작해서 그 V에서부터 가장 깊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정점 중에서 방문하지 않는 정점 W를 방문하고 다시 W로부터 탐색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정점 U를 방문하고 U에서 인접한 정점들을 모두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위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정점들을 전부 다 방문하게 되면 탐색을 종료하게 되고요. 보통 DFS 알고리즘은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재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경우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 스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선입, 후출 이죠. 그래서 먼저 무언가가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집어넣었다면 얘를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든 정점을 방문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방문했던 정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방문하지 않은 vertex를 이렇게 스택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문했다고 한다면 하나씩 빼가는 거죠. 자, 빼고 자, 이게 나중에 그래프를 좀 쓰면 좀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자, DFS의 구조 지금 보면은 1, 2, 4, 8, 5, 6, 3, 7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뭐 DFS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자, 1을 맨 처음에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1을 지금 방문해서 빼냅니다. 자, 그러면 빼내면서 1의 어드제이스턴트한 그 vertex를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3, 2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3, 2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2를 뺍니다.
자, 2를 빼고 난 다음에 빼면은 3만 남죠? 여기다가 5하고 4를 합니다. 1번을 선택했고 2를 방문했고, 자, 그 다음에 방문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되겠네요. 1번,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3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이 지금 들어가죠. 8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을 빼면서 지금 보면은 8에 연결되어 있는 거 5, 6, 7을 집어넣습니다. 3, 5, 그 다음에 5, 6, 7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지금 집어넣었죠.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잘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6, 5를 넣습니다. 8번을 선택했어요. 자, 5번 네, 빼냈어요. 5번을 빼내가지고 2가 들어가는데 2는 방문했으니까 이제 추가하지 않습니다. 3, 5, 7, 6, 5, 5 뺐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고요. 선택했고요. 자, 더 이상 추가된 게 없어서 또 6을 팝하면서 6을 팝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3, 5, 7, 6을 선택하면서 팝했죠. 자, 그러면서 3을 이렇게 나오고요. 자, 3에서 지금 보게 되면 3에서 팝하는 거죠. 6을 했고 3을 팝하면 그러면은 1하고 7이 나오죠. 7, 7, 5,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7 선택하니까 8하고 3인데 이미 다 방문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7, 5, 3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 더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1, 2, 4, 8, 5 갔고요. 그 다음에 5에서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6 하고 3 하고 7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 1, 2, 4, 8, 5, 6, 3, 7 이렇게 갔죠. 지금 그래서 스택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탐색을 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잘못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5, 6, 7을 집어넣었는데 5, 6, 7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가 밑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지금 왼쪽을 선택했어요. 왼쪽이 선택되도록 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지금 노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노드를 추가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음과 같은 게 또 동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너비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은 처음에 방문한 정점하고 인접한 정점들을 차례대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깊이 우선 탐색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얘는 보통 Q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선입, 선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이제 그 처리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V에서부터 V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V에 인접한 정점 가운데서 맨 처음에 방문했던 정점과 인접한 정점들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는 그 스택은 밑에가 막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를 방문하면 그 뒤에다가 계속 추가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스택에서는 이렇게 있었죠. 이게 계속 쌓여 있었는데 이 하나를 빼내면 그 위에다가 추가했었다고 한다면 얘는 옆으로 그래서 하나를 빼나갔으면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Press for Search 이렇게 하면은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게 되면은 앞선 그래프, 자, 여기 제가 앞에 이렇게 다시 왔는데요. 브레스퍼스 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1을 먼저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1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2하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가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4하고 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을 빼줬어요. 그러면 4하고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선택했으니까 6하고 7이 나옵니다. 자, 4를 선택하니까 5, 6,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4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5를 선택하죠. 이제 이게 하나씩 물려야겠네. 1, 2, 3, 4, 5 1 선택하고 2 선택하고 3, 4 5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6하고 7하고 8하고 5를 선택한 다음에는 다 방문해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5까지 갔죠. 그 다음에 다음 처리가 이제 6을 선택하고 7을 선택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을 에서 가고 1에서부터 2까지 갔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갔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탐색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스패닝 트리 만드는 거랑 또 알고리즘 비슷해요. 2에서부터 지금 4로 갔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5로 갔고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지금 6으로 갔죠. 그 다음에 7로 갔죠. 그 다음에 8인데, 자, 6에 8는, 네, 4일 때 들어갔으니까, 8,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Q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BFS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인데, 크로마틱 넘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컴플렉시티에 대한 얘기고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 이론의 역사상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인접한 두 영역이 서로 같은 색이 안 되도록 각 정점에 책을 칠하는 문제, 그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에서 필요한 색의 최소한의 수를 이제 크로마틱 넘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몇 가지의 색으로 모든 경계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을 칠할 수 있을까? 뭐 아니면 벌텍스에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최소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은 경계가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색을 색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얘 그래프 색깔 칠하는 거는 이제 그 영역을 벌텍스로 놓고 그 다음에 그 벌텍스하고 서로 인접해 있으면은 그래프에 엣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벌텍스를 만들고 그 벌텍스에 대해서 색을 칠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갈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지금까지 우리 컴퓨터 이론이나 수학 이론에서는
컴퓨터가 증명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색칠 문제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발생 가능한 커뮤니케이션들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이론 쪽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모델링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래프 이론을 활용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NPC들 있죠. 게임에서의 인공지능 NPC들을 이제 그 표현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그 사회 현상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그래프가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얘기 공지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다음 주가 이제 그 중간고사입니다. 그 중간고사, 그러니까 7주차죠. 지금 여러분들이 7주차에서 8주차로 넘어갈 때 제가 그 중간고사 시험에 관련된 공지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구체적인 공지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